안녕하세요, 파란몬몽입니다. 자, 오랜만에 신차 소개. 야, 자, 소나타가 나왔습니다. 소나타. 자, 소나타 DM8의 풀 체인지 버전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버전. 소나타 D 엣지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차가 딱 들어오고 나서 오라 디자인 봐라 이랬거든요.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외관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까울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전면부 특히나 이 하단. 자, 심리스 호라이즌, 여기 요즘에 현대차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 라인이 자리 잡고 하단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야, 이 헤드라이트 부분 하단 앞범버, 그러니까는 하관이죠, 하관. 앞범버의 하관 부분이 야, 멋있게 바뀌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왜 갑자기 람보르기니의 하관이 보이지? 람보르기니의 하관이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스포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뭐라 그럴까, 지금 저 옆에 K8이 서 있는데 K8보다 차체가 낮습니다. 길쭉하니 아주 상당히 낮아요. 그 다음에 그 옆모습, 옆모습도 나름 준수합니다. 자, 소나타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해요.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 옛날에 NF 소나타 처음 보고서 나는 저 차를 너무 타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못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 때 요 소나타 D 엣지가 나왔으면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범퍼 아주 이쁘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세레머니 기능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아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심리스 호라이즌 그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열면은 보이시나요? 오, 자, 이렇게 세레머니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잠글 때는 그냥 잠겨요. 끝. 자, 지금 이게 1.6 터보, 그 다음 2.0, 2.0 가솔린, 뭐 LPI, 그 다음에 2.5 터보까지 나오더라고요. 가격대는 2,787만원부터 한 3,800 정도까지 나옵니다. 가격대가 3,800이면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라인도 이제 따로 나오고, N라인이 근데 외관상 휠이나 이 범퍼의 N 배지, 그 다음에 사이드 덕트는 아니죠, 솔직히. 이 사이드 라인 부분에 또 N이 이렇게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휠 바뀌고, 그 다음에 머플러 부분이 듀얼 머플러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N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머플러 하단 보면은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어. 제가 생각할 때는 리어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앞에 심리스 호라이즌 그 라인을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뒤에도 일자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좀 이 테일램프 쪽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게 좀 어색해요, 이 부분. 요게 이제 방향지 시등이고 요게 후진등 같은데 이 부분이 살짝 어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 뒷면부가 차 전면부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세레머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키트 같아. 나이 들어 보이나? 키트라고 하면은 하여튼 리어 같은 경우는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 더 심플하게, 그랜저 GN7처럼 조금 약간 심플하게 해갖고 테일램프를 좀 나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라인도, 옆모습 이쁘죠? 야, 과거에 그 K5가 처음 나왔을 때 우와 이거 뭐야 정말 많이 팔렸었거든요. 물론 그 뒤로는 깜깜무소식이지만은 다시 한번 소나타의 그 아성을, 요 녀석이 소나타 D 엣지가
이어갈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소나타가 지금 LF부터인가 그랬었죠. LF부터 인기가 정말 많이 주저앉아 갖고 판매량이 너무 감소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죠. 근데 이 소나타 DH가 과연 그 라인의 인기를 다시 얻어올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 타이어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5, 45, 18인치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소렌토 지금 23년형인가? 어디서 봤지? 하여간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제로가 적용돼 나오네요. 그리고 타보겠습니다 한번. 자,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근데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그런지 도어 트림은 똑같습니다. 그전 DM8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자, 보스 시스템도 제가 살짝 먼저 맛봤는데 그랜저 GN7처럼 센터 포인트 그 잡는 기능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센터 포인트 기능이 GN7에서 우와 이런 정도로 나온다고? 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본 결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센터 포인트를 강제로 센터를 강화해 갖고 포인트를 잡아버리면은 스테레오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일단 뭐 오디오 지금 얘기는 할 거 아니고 신차 구경이니까. 자, 문을 한번 닫고, 자, 여기에 터치 요 시동 거는 거죠. 저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 노브가 칼럼식으로 얘도 적용이 됐습니다. DH도. 다음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헤드라이트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신형 차량들은 다 C타입으로 공용화돼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USB랑 충전 단자가 다 C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확실히 가운데 기어 노브가 없어지니까는 여기가 굉장히 허하지만은 공간 활용성이 좋게끔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 오토 홀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부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바뀐 모습.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약간 옹옹옹옹 되는 이 엔진 소음이 좀 들어오네요. 좀 들어옵니다. 너무 더운데요. 자,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센가? 예, 소음이 담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죠. 메인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일체형 통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지금 갈라지는 게 없고 그냥 통 디스플레이예요. 여기 사이드 라인에서 보면은 커브드. 야, 이거 제작하는 회사가 요즘에 주가가 뛰고 있죠. 저도 주식을 좀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갑자기 웬 주식 얘기지? 그리고 다른 거는 특이한 스티어링 휠이 완벽한 원을 그리지 않고 여기 이 손이 많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살짝 D컷은 아니고 이게 무슨 컷이라고 그래야 돼? D컷은 아니고 이게 뭐야? 여기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립감도 괜찮은 것 같고, 가죽 부분이나 이런 거는 소재감이 소나타에서는 좀 바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시보드 커버 라인은 가죽 아니에요. 가죽 아닙니다. 스티치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뒷좌석, 뭐 현대자동차, 요즘 기아자동차는 뭐 뒷좌석 넓이가 상당히 넓게 뽑아져 나오죠. 그냥 타고 다녀도 널널할 정도로 아주 공간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좋아졌습니다가 아니라 예전부터 좋았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 U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그 UI랑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뭐 약간 UI가 변했네요. 이거 살짝 자, 이렇게 한번 떼보면은 UI가 살짝 메뉴판들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클러스터 HUD도 있고, HUD도 좀 확장형이 들어갔네요. 가로로 많이 길어져 갖고 요거를 이게 카메라로 잘 담을 수가 없는데, 요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 완벽한 자율, 그러니까
3세대 자율주행이죠.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 전방 따라가는 그 기본적인 자율주행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 사운드 보스죠. 메인 UI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좀 큼지막해졌어요. 시인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더 커졌기 때문에. 이건 뭔데 오프가 돼 있지? 여하튼 하여튼 UI가 바뀌어 갖고 뭐라 그럴까, 신형인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요건 다시 붙여놓고, 요거는 아마 손님분들께서 이제 개인 차주분들이 여기에 이제 보호 필름들을 많이 작업들을 하시죠. 붙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그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패를 대비해서 2장 3장 구해 오시면 붙여드립니다. 어려워요. 확실히 넓어서 어려워요. 먼지도 들어갈 거를 너무 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보스 C3 트위터, 여기 대시보드 라인에 미드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뭐 특별한 그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주로 이 대시보드 라인이랑 요 칼럼식,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외관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젊은 층이 나 소나타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뭐 수입차를 좋아하고 요즘 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대부분의 20, 30대 같은 경우는 수입차를 탈 능력을 가진다는 거는 실상적으로 좀 아닌 거죠. 예. 오버해서 막 영끌까지 해서 차를 뽑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 회사 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 라인이 어떨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20대 어렸을 때라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옛날의 현재 시대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소나타를 보면은, 이 소나타 DH를 보면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신차 소개인데 일단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천장 A필러, B필러, C필러, 그 다음에 천장 부분의 마감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N9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될래나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라 그럴까, 단색이 아니라 약간 복합적인 직물 재질로 되어 있는데 복합적인 색깔로 되어 있어요. 때가 살짝 덜 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블랙으로 하는 게, 그냥 깔끔하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그 다음 요즘엔 뭐 블랙박스도 다 달려 나오고 그러니까는 블랙박스 업체들 큰일 났습니다. 다 달려 나오니까. 물론 옵션 추가죠. 자, 엔진 이건 2000cc네요 2000cc 가솔린이고, 의외로 실내로 그 소음이 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떨림이 살짝 들어와요. 약간 진동감이 좀 실내로 들어옵니다. 자, 요정도. 그 다음에 트위터 옆에 이쁘게 귀엽게 메모리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 뭐 이 가격대의 차량들은 아쉽게도 플라스틱,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뭐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잘 제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이 가격대에 대비해서 소나타 DH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 차가 처음에 그 캐리어로 들어왔을 때 저 차 뭐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소나타 DH였어요. 자, 페이스리프트의 성공적인 인기를 얻기를 바라며, 자,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걸 운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외관적인 거나 실내로 보일 때 간단한 거를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신차 차량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유익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많이 바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잠깐 짬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소나타 DH 어떤 옵션을 고르시던지 이 가격대에 맞는 차량을 원하시면은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 이 동급 차량들 중에서는 소나타 DH가 외관상이나 실내 옵션감이나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뽑을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라인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라인 대 20, 30대 분들 아마 집중해서 잘 많이 구경을 하셔갖고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파라멍멍은 여기서 이만 빨리 물러가고 또 다음 작업 촬영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페이스리프트가 훌륭하게 바뀐 겁니다. 야, 이쁘죠? 자, 파란멍멍 도망가 볼게요. 자, 소나타 DH였습니다.